요양사 관리 파트 사용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양사 관리 메뉴를 선택하시고요. 요양사 관리 화면으로 전환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 창은 요양사 리스트가 나오는 창이고요. 오른쪽 창은 선택한 요양사의 정보들이 표시되어 있는 이메이션 창입니다. 지금은 요양사가 한 명도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고요. 자, 요양사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사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가운데 보이시는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추가를 누르시고요. 맨 상단에는 사진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요양사 사진 정보를 바꾸려면 왼쪽 사진을 클릭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왼쪽 사진을 왼쪽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사진 등록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샘플 사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입력할 수 있고요.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입력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자, 요 아래 화면은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사진을 기본값을 불러오는 것이고요. 자, 이 사진을 샘플 사진 말고 자기가 찍어 놓은 사진을 불러오고 싶다 할 때는 여기 가져오기 버튼이라고 있습니다. 가져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는 폴더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폴더에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제 이것을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조정을 하면 됩니다. 저기 오른쪽 메뉴를 보시면 우회전, 좌회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내리고, 위로 많이 올리고 아래로 많이 내리고요. 왼쪽으로 많이, 오른쪽으로 많이 조금씩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확대도 조금씩 확대할 수 있고요. 10배씩 이렇게 확대할 수 있고요. 10배씩 이렇게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보일 수 있도록 선택을 하시고 최종적으로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사진으로 이렇게 사진이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책부터 왼쪽에 나와 있는 이 항목들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필수 항목은 직책은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이 되고요. 이름과 주민등록까지를 입력하셔야만이 요양사가 등록이 됩니다. 주민등록들을 입력하는 이유는 포털에 일정을 등록하기 위해서 요양사를 구분하는 코드가 바로 주민등록 번호이기 때문에 주민등록까지는 꼭 입력이 돼야 됩니다. 자, 직책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그 항목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요. 지금은 요양사를 등록하기 위해서 요양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요양사 2급을 선택을 하고 요양사라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번호는 샘플이기 때문에 샘플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입력한 다음에 그리고 주소 입력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주소는 도로명과 지번이 다 되는데요. 도로명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압구정로라고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2번 연속 누르시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1번지라고 입력을 하면 압구정로 1번지에 주소를 입력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위치 정보를 입력할 수가 있는데요. 설정을 누르시면 지금 위치 정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누르시면 주소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지정이 되고요. 그 위치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휠로 축소할 수 있고요. 확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왼쪽 마우스는 위치를 지정하면서 위에가 설정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내가 지정한 위치를 위치 지정 값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냥 주소로 하고 싶다 하면 주소를 눌러주시면 주소로 다시 설정이 되고요. 센터를 눌러주시면 센터가 등록되어 있는 주소인데 지금 저희가 전라북도청을 기본값으로 등록해 놨기 때문에 전라북도청이 이렇게 등록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설정으로 바꾸면 아까 왼쪽 마우스를 눌렀던 그 최종값이 이렇게 선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소로 대부분 하겠죠. 이 부분은 요양사가 센터에 출근한 다음에 수급자에게 가면 센터를 지정해 놓고 위치 지정을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요양사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겠죠. 주소, 집에서 바로 요양사 그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간다 하면 주소로 기준을 했을 경우에 이제
그 시간대에 요양사가 어디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위치 파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누르면 이제 위치 정보 설정 완료라고 나오면서 위치 정보가 다 설정된 겁니다. 자격 정보하고 계좌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입사 일자를 입력해 놓고 언제 입사했는지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입력을 다 하시면 최종적으로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요양사가 등록되게 됩니다. 추가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요양사 정보가 이렇게 등록이 됐습니다. 왼쪽에 리스트가 보이고요. 간략한 정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여지는 겁니다. 자, 아까 요양사 등록에서 했던 정보들은 이 상단 부분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이 데이터를 잘못 입력했다 그러면 수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요양사 정보가 다시 나오고요. 수정할 수 있습니다. 요양사 이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한번 바꿔볼까요? 요양사 1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누르면 요양사 1이라고 바뀌고 요양사 1이라고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요양사가 이제 필요 없다, 잘못 입력했다 하면 이제 삭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른쪽에 삭제 버튼을 눌러서 요양사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물어보죠. 이거 뭐 데이터를 잘못 지우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를 누르면 지워지는데 여기서 안 지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 요양사가 일정을 할당 받아서 그 일정이 등록되어 있는 건수가 한 건이라도 있으면 데이터가 지워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정이 등록되어 있는 요양사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삭제하려고 하는 이유가 숨기려고 하는 거죠. 안 보이있으면 해서 하는 거죠. 그럼 그건 어떻게 하느냐? 일단 아니오를 누르고요. 이 왼쪽 리스트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부가적인 메뉴가 또 나옵니다. 이렇게 눌러보면 보이기, 숨기기, 활동, 휴직, 퇴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숨기기를 누르시면 이 부분이 이렇게 활동의 숨김으로 되어 있어서 이 요양사는 이제 리스트 검색했을 경우에 안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숨김을 이렇게 누르면 보이고 다시 누르면 안 보이게 되겠죠. 숨겨져 있는 상태니까요. 숨김을 다시 누르면 이렇게 화면에 표시돼서 선택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이거를 숨김을 해제하려면 보이기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활동 상태로 바뀌면서 숨김을 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 숨김은 숨겨져 있는 데이터도 리스트에 표시해주고 싶으면 여기를 체크를 하게 되면 숨겨있는 것도 보여지는 기능입니다. 뭐 검색하는 건 검색 키워드 집어넣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정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입력된 순서대로 정렬이 되는데 이걸 눌러주시면 가나다 순으로 정렬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요양사들 입력하고 있는 상태니까 입력 순으로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택하시면 자 이제 요양사 등록 정보들은 이렇게 등록이 됐는데 자 요양사가 정보만 등록하면 업무를 볼 수가 있는 건 아니겠죠. 기본적으로 급여와 4대 보험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원천징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설정을 해 놓아야 그 규칙에 의해서 급여가 계산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설정하는 건 이제 급여를 설정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설정 메뉴가 이렇게 보이시죠? 이걸 눌러주시면 급여 설정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다 완료하신 다음에는 여기 완료를 누르면 다시 이전 단계로 갑니다. 자, 다시 급여 정보를 설정해야 되니까요. 설정을 다시 누르고요. 윗부분은 급여를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아랫부분은 수당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뭐 다 아시겠지만 시급이나 월급 이런 걸 설정하는 거고요. 수당은 급여 외에 수당을 지급했을 경우에 어떻게 지급할 건지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선 급여를 먼저 설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추가라고 있습니다. 이 추가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급여를 설정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왼쪽부터 지급 방식, 기준 금액, 분계 기준 금액, 식대 기준 금액, 건별 수당, 적용 일자, 마감 일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선택해 보시면 세 가지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시급과 서비스권은 거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급은 월에 지급하기로 한 월급을 정해놓고 그 금액을 주는 거고요. 시급은 시간당 얼마의 금액을 설정하고 그 금액을 주는 건데요. 시급과 서비스권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바로 이 목욕 서비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별수당으로 제공하는 건데요. 일반 40분과 60분이
일반과 차량 외 차량 내가 같은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시급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게 전부 다 다른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서비스권을 선택하셔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욕 주간과 목욕 보조가 있는데요. 목욕 주간은 목욕을 서비스할 때 2명의 요양사가 서비스를 하는데 똑같이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을 주와 부로 나눠서 주관하는 사람을 보조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줄 수 있죠. 그러면 요양사가 주관하는 파트에 설정되어 있는지 보조하는 파트에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급여를 차등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급으로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 금액은 시간당 주는 기준 금액을 설정하시면 되고요. 야간, 심야, 휴일 가산을 체크를 하시면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가산을 하는 게 아니고 수가에 가산된 퍼센티지만큼 시급도 가산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야간에는 20%, 그 다음에 심야에는 30%인데 이때 근무했을 경우에 가산을 해주겠다고 체크를 하면 야간에는 20%, 심야에는 30%를 가산해서 시급을 지급하는 걸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가산이 아니고 수가 가산율에 의한 가산이라는 것을 숙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분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분계는 기준 금액으로 계산을 하고 총 금액이 발생했을 경우에 주유수당도 줘야 되고요. 야간 수당, 그 다음에 처우 개선비, 식비 이런 것들 다 지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별도로 더 주게 되면 급여를 더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기준 금액으로 총액이 정해지면 그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기준 금액으로 입력을 하면 그 금액에서 최저임금을 제하고 남은 돈이 있습니다. 그 남은 돈을 처우 개선비, 주유수당, 연장수당 이런 것들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총 기준 금액에 의한 총 금액에서 분계 기준 금액에 대한 시급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들을 주유수당과 이런 것들을 다 지급한다고 설정되면서 그래도 돈이 남았을 경우에는 보전수당이라는 수당으로 지급된 것처럼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최저임금을 줘야 되는 것을 다 제하고 법적으로 줘야 되는 금액을 줘야 되는데 모자라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은 자동으로 줘야 되는 걸로 처리해서 플러스 돼서 나오는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급여 파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분계를 설정을 하면 기준금액으로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주는 방식으로 처우 개선비나 이런 것들을 다 지급하는 것을 자동으로 계산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 수당 자동 분계 처리라는 것을 체크를 하셔야만 분계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걸 없애시면 분계 처리하지 않고 그냥 기준 금액으로 준 걸로만 처리하게 됩니다. 월급 같은 경우는 분계 처리를 선택을 해도 분계 처리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목욕의 건별 수당을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데이터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환경 설정에서 급여를 기본값을 집어넣은 것이 먼저 불러와져서 그것을 자동으로 입력한 다음에 내가 이제 개별적으로 각각 요양사마다 급여가 틀린 부분을 수정할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야간, 심야, 휴일 가산이라는 걸 목욕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가산이 아니고 수가 가산에 의한 가산입니다. 내가 수가를 가산해서 받는 만큼 근로자한테 가산해서 주겠다는 걸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40분은 만원, 주로 했을 경우에 보조로 했을 경우에는 9,000원, 일반 60분 이상은 12,000원, 보조로 했을 경우에는 만원을 주겠다. 그러면 이렇게 시급으로 설정하면 차량을 가지고 가도 차량 내에서 목욕 서비스를 해도
전부 다 요 네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급여가 계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서비스 건으로 되어 있으면 이 아랫부분은 각각 항목에 의해서 각각 할당되어 있는 급여 기준 금액으로 각각 다 계산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급여 정보 중에서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 일자는 이 지금 설정해 놓은 그 급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하겠냐. 왜 이런 식으로 해놨냐면 내가 만약에 2012년에는 어떻게 급여를 줬고 2013년에는 어떻게 급여를 줬고 2014년에는 어떻게 급여를 줬는지 이런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어야만이 내가 급여를 어떻게 줘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지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감 없음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2월 1일부터 마감하지 않는 한 쭉 이 설정 값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 1월부터 만약에 12월까지만 이 기준으로 해서 급여를 계산한다 하면 마감 없음을 체크를 해제하시고 1월에서 12월까지 이렇게 적용하겠다라고 하고 추가를 누르시면 급여가 그 기간에는 이 설정 값으로 급여가 계산됩니다. 추가를 누르시면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2월 31일까지 서비스 건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기준 금액은 7,000원이고요. 가산이 됩니다. 목욕 가산도 되고요. 분계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분계 기준 금액은 5,580원이고 식대는 5,000원인 걸로 설정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데이터가 잘못됐다 그러면 수정을 누르셔서 잘못된 값 수정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정 누르시면 지금 기존 데이터하고 동일해서 수정 안 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취소를 누르게 되면 어차피 똑같은 건 수정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제 이 급여가 내가 잘못 입력했다 그러면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삭제 버튼을 누르셔서 삭제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정에 투입돼서 급여가 계산된 일정이 한 개라도 존재하면 이게 없어지면 급여가 계산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는 또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오를 선택하셔가지고 일단 삭제를 하는 걸 취소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엔 이제 수당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를 누르시면 수당을 넣을 수 있는 화면으로 바뀝니다. 여기 수당 선택을 눌러주시면 선택할 수 있는 게 이렇게 4개가 나오는데요. 이 4가지는 환경 설정에서 등록한 계정 과목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한번 가볼까요? 자, 환경 설정에 이렇게 수당 기초 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4가지가 이렇게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4가지만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추가해 가지고 과세, 비과세, 공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서 등록이 되고요. 여기 등록된 것이 바로 여기 수당 선택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중식비를 한번 지급하는 걸 한번 선택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식비를 매월 10만원씩 지급한다 라고 입력을 하면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번 해볼까요? 12월까지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해서 추가를 누르게 되면 2015년 1월 1일부터 15년 12월 31일까지 중식비로 비과세 항목으로 해서 10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수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완료 눌러보면 이렇게 시급은 7,000원, 그 다음에 건별로 이렇게 다 다르게 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당은 비과세 중식비 10만원이 지급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제외한 이런 과세수당, 비과세수당, 공제를 다 포함해서 지금 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월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수정을 눌러서 이것을 월급으로 바꾸면, 자, 월급 100만원을 주는 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정을 누르게 되면, 자, 월급으로 주고요. 기준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가산하고요. 목욕 가산도 하고요. 분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월급은 분개되지 않습니다. 분개한다고 해도 월급은 분개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은 데이터만 이렇게 입력됐을 뿐이지 분개되지 않습니다. 자, 완료를 하게 되면 자, 월급 100만원을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식비로는
이렇게 10만원을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되면 이제 어떻게 월급이 지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여에서 보시면 지금 월급 100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세 100만원이 발생했고요. 비과세에 식비 10만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급여가 110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고용보험과 건강국민 원천징수가 지금 다 안 돼 있죠. 이걸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입력을 해야 되겠죠. 4대 보험 포함해서요. 자, 그럼 이제 4대 보험과 원천징수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요양사 관리 쪽으로 넘어가서요. 선택을 하고 4대 보험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추가를 누르시면 4대 보험을 이렇게 체크해서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신고 금액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4대 보험을 150만원으로 신고를 한다. 그런데 신고 금액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기 체크를 해 놓으시고 나는 월급으로 그냥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체크를 없애시면 월급으로 해서 다 원천징수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신고 금액으로 하면 신고 금액으로 계산되겠죠. 적용일자는 1월부터 마감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12월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이 없으면 그냥 마감 없음으로 해서 쭉 같은 걸 적용한다면 해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누르시면 이렇게 고용, 산재, 건강, 국민연금이 공제가 되고요. 기준 금액은 150만원인데 그 기준 금액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원래 급여 발생한 걸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럼 100만원으로 지금 돼 있으니까 100만원 가지고 하겠죠.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에서 자, 지금 100만원이 월급이 발생했고요. 자, 월급 100만원과 비과세 발생했지만 이거를 계산하는 건 과세 부분 가지고만 계산하는 거겠죠. 그래서 과세의 금액을 가지고 이 지금 공제 정보가 나온 겁니다.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원천징수. 원천징수가 지금 0원이죠. 원천징수 지금 설정 안 해놨기 때문에 0원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계산되려면 원천징수도 돼야 되겠죠. 앞서 지금 현재 신고된 금액으로 계산하지 않고 발생한 급여로 계산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된 걸로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요양사 관리 쪽으로 가셔서 4대 보험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신고 금액으로 4대 보험을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이 4대 보험이 신고된 걸로 계산되겠죠. 그래서 급여에서 보시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신고 금액으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고 신고 금액은 15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건강, 국민연금 자, 신고 금액으로 이렇게 계산되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원천징수는 지금 현재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아직도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천징수까지 전부 다 계산을 하려면 원천징수도 설정을 해야 되겠죠. 자, 다시 요양사 관리 쪽에 가서 원천징수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를 눌러서 자, 근로소득세에 있고 공제가 만약에 총 3명이다. 그리고 20 이하인 자녀가 1명이다. 이렇게 해서 추가를 누르게 되면 자, 원천징수는 신고된 금액으로 계산될까요? 아니면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될까요? 자,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 겁니다. 이 지금 신고 금액으로 계산되는 거는 고용보험하고 건강, 국민연금 이 부분이 신고된 금액으로 계산하는 걸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원천징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받아간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원천징수를 계산을 해서 지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천징수는 급여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00만원이라는 급여를 나왔을 경우에 아까 원천징수 설정한 걸로 적용을 했을 경우에 0원의 원천징수가 발생을 해서 총 100만원의 기본급이 있었고 비과세까지 포함해서 110만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공제가 125,750원이 발생을 해서 최종 974,250원이 지급된 걸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려면 선택을 하시고 인쇄를 누르시면 요양사별로 급여를 볼 수 있는 지금 인쇄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하시고 인쇄를 눌러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본급은 얼마였고 야간수당 얼마, 연장 얼마, 처우계산비 얼마 해서 중식비 10만원이 더해져서 총 110만원이 발생을 했고 공제 12만 5,750원이 마이너스 돼서 97만 4,250원을 지급한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정 정보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일정을 설정해 놓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열람을 눌러도 일정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 일정이 등록되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리스트를 선택하고 열람을 누르시면 요양사의 기준월에 대한 일정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네, 취소를 누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요양사의 기본적인 정보와 그 다음에 급여 설정, 그 다음에 4대 보험, 원청 진수까지 입력하는 걸 설명해 드렸습니다.